이슈 인터뷰 강은미 정의당 광주시당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요즘에는? 12월 3일 이후로 탄핵이 인용될 때까지 정말 정신없이 보냈는데요. 네. 그나마 요즘은 조금 더 마음을 편하게 그동안에 못한 일도 좀 하고 보내고 있습니다. 예, 얼굴이 조금 타신 것 같습니다. 네. 워낙에 바깥에서 네, 거의 거리로 다니느라고. 입술도 내용들이... 잘 안 트는데 입술도 막 많이 텄어요. 그러셨군요. 직접 뛰셨습니다, 발로. 네. 예. 일단은 탄핵 결정이 나고 제가 처음 뵙는 거라 탄핵 결정이 나왔을 때 그때 소감 어떠셨습니까? 헌재 판결을 막 읽어 나가는데 5.18 시민 민주광장에서 이제 시민들과 함께 있었는데 계속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 그래도 이제 0.1%라도 혹시나 잘못된 판결이 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정말 나라를 살리는 결정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좀 시민들의 마음을 좀 속 시원하게 대변해 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기쁜 마음으로. 맞아요. 그래서 들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새롭게 시작하겠구나라고 그날 그 시간 저희는 모두 생각했지만 내란 종식이라는 것이 이제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죠. 특히나 한덕수 권한대행이 했던 헌법재판관 지명 그 2명에 대한 헌재가 막아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참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헌재 인용 결정 보고 어떠셨습니까? 저는 지난 윤석열 탄핵을 인용하는 걸 보면서 마지막까지 제 할 일을 하고 가시는구나. 감사하다. 그리고 당연한 결정이고 그렇게 결정할 거라고 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박수를 보내고 또 한덕수가 왜 마지막까지 이러지? 네.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속도 상하고 그러네요. 네, 어제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18일이 아무래도 퇴임 시기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과연 결론이 나올까? 가처분에 대한 이제 이런 우려도 좀 있어서 어제 그래도 헌재가 해주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전부터 그렇게 판결을 해야 되는데 했는데 지금 연속 이틀 계속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평일을 하는 걸 보고 많은 전문가들이 그러면 2명이 퇴임하기 전에 그걸 결정하고 가려고 마지막에 기치를 올리시는구나. 이렇게 계속 전문가들이 또 그렇게 진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진단대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한덕수 총리의 탄핵이 기각될 때 그 내용에 보면 이 사람은 국민들이 직접 투표로 뽑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배신감이나 기대치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면서 몇 가지 사유를 들어서 기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근거하면 이 총리가 실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한 총리가 그렇게 임명하는 것은 헌재가 그렇게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당연히 적절하지 않는 판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당연히 이렇게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헌재에 막히긴 했습니다만 왜 이렇게 끝까지 윤심에 있는 재판관을 임명하려고 했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정치평론가들이 이야기를 하던데, 한편으로는 이제, 다행히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이제 무죄가 판결이 됐지만 또 이제 대법원이 남았는데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면 이미 심리가 진행된 재판과 관련해서는 계속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왜냐하면 이게 이제 대통령의 형사소추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판결에 대해서 사전에 자기들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포석을 깔아놓은 거 아니냐. 그다음에 그 외에도 내란죄와 관련해서 다양한 형사소추가 진행될 건데 거기에서 이제 헌재에다 여러 방식으로 막 제기가 들어갈 때 그럴 때 자기들의 입장을 대변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정말 그나마
이제 윤석열 씨가 임명한 내각 중에서는 그래도 국민들이 신뢰가 좀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마지막에 이런 방식으로 마지막까지 신뢰를 저버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제 재판 판결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권한대행의 범위 지금까지는 네. 어디에서도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됩니까? 권한대행의 범위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령 현상 유지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네. 국회에서 임명한 헌법재판관은 실제로 대통령은 그 형식만 거치는 것이 실질적으로 국회의 권한이 있으니 그것을 임명하는 것은 권한대행도 할 수 있다. 예. 그런데 대통령의 그 헌법재판관 임명은 예. 국민들이 투표로 뽑아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권한을 주는 건데 실제로 권한대행은 실제로 그런 권한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이번에 좀 알 수 있게 판결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9명 전원 일치 의견이었습니다. 네. 예. 아무도 그렇게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네. 예. 한덕수 총리만 있다고 주장을 했었던 거죠. 그러면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어느 정도인지 한 번 더 살펴볼까요? 손해를 방지할 긴급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단을 했군요.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 손해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의미가 나쁜 쪽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방지해야 된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혼란이 더 크다고 봤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지명이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에 어떤 혼란이 있을 건데 그 혼란이 굉장히 크다고 본 거죠. 헌재에서도. 그러니까 큰 것은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져야 될 권한을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행사한 것을 그대로 방치할 때 네. 실제로 헌재가 어떤 판결을 해도 그 판결을 신뢰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가령 지금 이제 그 계엄 같은 상황이 생길 때도 그렇게 그 헌재가 판결하기 전에는 엄청 갈등이 심했지만 판결하고 나니까 실은 대부분은 받아들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그 헌재가 가지고 있는 권한 그리고 서로 다른 의견이더라도 헌재의 판결을 신뢰하는 면이 있는데 만약에 권한이 없는 사람이 2명을 임명하고 그 사람들이 헌법재판관에 있을 때 그럴 때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이 훨씬 더 강해질 거다. 그런 면에서의 문제 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반대의 경우 혼란이 더 크다고 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완규 법제처장이나 함성호 부장판사가 취임을 했다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의 지명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난다고 한다면 이들이 이제 관여한 재판을 모두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런 이제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건 이 재판이 나오고 나서 한덕수 차출론 이야기가 쏙 들어갔죠? 예, 이게 정치인 겁니까?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부분의 총리가 네. 총리 있을 시절에는 차기 대권 주자로 되게 인기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정 질문을 할 때 실제로 뭐 여러 장관들하고 이야기하지만 핵심은 총리가 나와서 이야기할 때가 국민들이 다 주목해서 보기 때문에 뭐 그 야당을 지지하지 않는 중도 또는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총리의 답변이나 이런 걸 보면서 이제 그 지지세가 좀 올라가는 게 있는 거고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윤석열 씨가 탄핵된 상태에서 그 한덕수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 예. 아마 이제 이게 기각되고 나서는 이제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인용이 되고 나서 예, 가처분 신청이. 한덕수 총리의 말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후보 지명할 때 사심 없는 깊은 고민이라는 표현을 썼고 이제 헌재 결정이 있기 바로 직전에는 이거 단순 의사 표현일 뿐이었고 법적 효력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 말을 바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실은 뭐 대정부 질문하면서 몇 번 같이 뭐 이야기도 하고 막 이렇게를 했는데 왜 이 사람이 점점 더 이상해지지? 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아니 그 지명한 것 자체가 효력이 있는 행위를 한 건데 그런데 그냥 법적 효력 없는 단순 의사표현이었다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죠. 예. 예,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고 누가 봐도 사심 있는 적절하지 않는 행위였는데 사심 없는 깊은 고민이었다고 아무도 판단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여러 시민사회 단체가 한독수 총리도 이번 내란 사태에 여러 가지로 개입돼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데 네. 이런 것들이 뭔가 뒤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무리수로 두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네. 시민들이 더 의심하게 하고 문제의식을 더 느끼게 하는 이런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네. 좀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김민석 최고위원은 권한대행을 할 거면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출마할 거라면 관세 협상에서 손을 떼야 한다. 이런 지적도 하셨는데 출마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출마 안 할 것 같습니다. 이 판단 있고 나니까 더욱더 안 할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 뭐 이 판단이 아니더라도 출마는 안 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뭐 반재문 씨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낙연 씨도 그렇고 어떤 시기에 딱 원하는 게 있지만 그 자리에 물러날 때 그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지지율을 빠지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에 전혀 대안이 없고 누구도 합리적이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잠시 눈에 보이는 사람이라 지지율이 높았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그걸 믿고 뭐 출마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정치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 그럼 별로 성공하는 사례를 못 본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아직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은 1호 당원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파면된 전 대통령을 여전히 상징으로 두는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딜레마에 빠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 지지자들이 있는데 그 적극 지지자들한테 지금의 이 사태는 실제로 국민의힘이 잘못된 공천을 했고 네. 그리고 윤석열 씨는 그 보수가 지켜야 될 기본은 실은 공동체의 가치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지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하고 완전히 그 반대되는 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리고 보수의 자존심도 없이 끝까지 사과하지 않는 그런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는 뭐 이런 그 국회의원들이 정말 국민의 힘이 되기 위한 것보다는 내가 다시 이 당에서 공천받으려면 28년도에 공천받으려면 적극 지지자들한테 눈밖에 나면 안 돼라고 하니까 내심 뭐 윤석열 씨 뭐 제명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야 되는데 누가 고양이에 방울 달까 이런 마음으로 네. 아무도 이야기를 못 꺼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적어도 그러면은 원내대표나 비대위원장들 이런 사람들이 또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기도 여전히 당권이나 그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이 있다 보니 심지어는 뭐 국가가 망해도 아무 역할도 못하고 당이 망해가도 아무 역할을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국민의힘은 언젠가 변화할 거라는 기대를 하기가 좀 어렵겠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보면 변화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예. 박근혜 씨가 탄핵이 됐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 대선에서 윤석열 씨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됐지만 네. 국민의힘 안에 쓸만한 대선 후보가 없으니까 실은 그 경험이 전혀 없는 윤석열 씨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후보가 돼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고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그 후보들 중에 국민들이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이 없는 것 이것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고 이렇게 그 내란으로 계엄 선포 비상 계엄 선포로 국민이 분열됐고 그리고 뭐 주식도 하락하고 국제적으로 신뢰가 떨어지고 예. 시민들은 살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 내란에 우두머리인 윤석열을 만나러 가고 또 그것에 대해서 찬성하고 이런 발언을 하는 정당이라고 하면 실은 해산시켜야 되는 정당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예, 내란 수사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하는데 또 실패를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 파면이 됐는데도 경호처가 빈 대통령실과 관저를 지키고 있어서 압수수색도 못했을 뿐더러 지금 또 지귀현 판사에 대한 논란도 뜨겁죠. 특혜 의혹이 좀 있어서 정리해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네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선이 이제 펼쳐지고 있는데 앞으로 대선 전국에서 정의당은 어떤 전략을 구성하고 있습니까? 네, 이제 그 시민들이 계속 물음표를 던지는 게 박근혜 씨보다 윤석열 씨는 100배, 1000배 더 우리 사회에 해악도 끼치고 굉장히 위험한 인물인데 왜 광장에 시민들이 박근혜 씨 탄핵만큼 뜨겁게 달구지 않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그 물음표를 계속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박근혜 씨가 탄핵되고 나면 정말 이 사회가 살만한 사회, 정말 괜찮은 사회, 이런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번 대선은 단순히 정권교체만이 아니라 정권교체를 넘어서서 정말 이 심각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기후위기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4월에 눈이 내리고 5월에는 30도까지 막 기온이 올라가는 예. 그거를 좀 해소하고 또 전쟁 얘기도 심각한데 그런 그 평화를 만들어내는 이런 그 사회 대전환을 하기 위한 적극적인 논의가 되는 그런 대선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의당은 그런 사회 대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제안하고 좀 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정의당의 권영국 대표께서 출마 선언을 하셨습니다. 출마의 변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출마의 변은 그 12월 3일부터 탄핵될 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거리에서 네. 여러 시민들과 소통하고 뭐 이야기를 했는데 그 거리 광장에서 이야기됐던 것을 다 언급하시면서 네. 그 노동자들이 파업했다는 이유로 470억의 손해배상 청구하는 이런 세상은 바꿔야 된다. 여성들이 편안하게 귀가할 수 있어야 된다. 예. 청년들이 뭐 제대로 결혼할 수 있어야 된다. 혐오 이런 것들 사라져야 된다. 농민들도 뭐 제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기후위기 심각하다. 이런 네. 것들을 제대로 해소하는 그런 사회 대전환을 만드는 그런 대통령 선거를 좀 해보겠다. 예. 이런 발언들을 좀 하셨습니다. 우리 삶과 밀접한 이야기들을 해주셔서 좀 반갑게 그지 없습니다. 네. 사실 22대 총선 이후에 이제 원외 정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정의당이. 그래서 당세가 위축된 것도 사실인데 유권자들은 어떻게 설득할 예정이신지요? 많이 뭐 위축되긴 했는데 이번에 대선은 정의당 단독으로 치르는 게 아닙니다. 바깥에 있는 많은 세력들이 함께 노동자 또는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고 있어서 네. 그리고 이제 진보 3당, 노동당, 녹색당도 다양한 방식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함께하니까 숫자가 좀 더 많아져서 네. 좀 더 힘도 나고요. 그래서 유권자들께는 그 뭐 우리 권영국 후보의 출마의 변에서도 나오듯이 정권 교체만으로는 안 된다. 정말 이 사회를 좀 변화시키기 위한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양당 체제를 넘어서는
것이 필요하고 정의당의 그런 그 양당 체제를 넘어서서 제대로 된 사회 대개혁, 사회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시민들 많이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해 주시더라고요. 실제로 이번에 헌재 판결에서도 실은 마지막 단락에 민주당에 대한 좀 우려점들도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수구 세력들이 더 그 꼴통으로 변하고 더 나빠지는 것도 양당에서 서로 혐오당질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좀 대안 있게 기쁜 마음으로 찍을 수 있는 정당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의당이 그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요 근래에 좀 더 시민 속으로 더 들어온 정의당이 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만큼 시민들도 이제 많이 만나보셨기 때문에 어떤 걸 원하는지도 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국민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전해주시죠. 저는 우리 국민들의 힘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우리 집에 아들들 아직도 취직도 못해 있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빚 때문에 허덕여서 문을 닫을까 말까 고민하고 계신데, 그런 것들을 내 스스로 개인이 해결할 수도 있지만, 정치가 바뀌면 내 삶이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대선에서 그런 정말 누가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지 또 잘 살펴봐 주시고, 다양성이 보장돼서 좀 더 대한민국이 정치가 좋아질 수 있도록 잘하게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의당을 지켜봐 주시면 정의당도 정말 제대로 된 사회 대개혁, 불평등 해소, 기후위기 해소, 전쟁 위기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은비 정의당 광주시당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